이렇게 시각과 차량 번호까지 특정되면 그 제보의 신뢰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입출입 기록을 경호처 요원들이 가져갔는데 그 기록을 마음대로 요구하고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흔치 않습니다. 예. 경찰도 영장을 가지고 와서 가져가죠. 영부인이 신사역 4번 출구에 나타날 일이 많지 않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준비하는 상황이라서 관저로 부를 수 없었던지 본인이 직접 병원에 방문해야 할 만큼의 이유가 있었다면, 만약 비상계엄 관련된 이유를 몰랐다면 사실상 병원 내에 있는 기록들, 서류들을 관련된 증거인멸 우려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장경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어제 의원님께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계엄 당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비상계엄이 시작되기 이제 전인데 그때 한 성형외과에 머물렀던 제보를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의원님께서 문제로 보고 계신 부분이 무엇인지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에 저녁 6시 25분에 들어가서 계엄 1시간 전인 저녁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이 대통령 자문위를 맡고 있는 박동만 성형외과에 출입했다는 목격담 제보였고요. 예. 보통 박동만 원장이 어떤 대통령 자문위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선 대통령실 또는 관저로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했을 텐데, 이날만 유독 병원에 김건희 여사가 출연한 것을 보고 당연히 의구심이 가질 수밖에 없고요. 보통 그러면 굳이 대통령의 영부인이 관저가 아닌 곳에서 뭔가 치료를 받더라도 네. 나와서까지 신사역 4번 출구까지 나올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지 못할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지, 또 혹은 이 정확히 1시간 전에 황급히 관저로 돌아갔다고 하면 관저에서 무엇인가가 준비되고 있었던 게 아닌지, 이런 의혹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형외과 방문 시간이 3시간여 된다는 것은 네. 일반적 시술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고요. 여러 이 병원 종사자분들, 관계자분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 해보는 분도 아니고 리터치 수준에서는 3시간 정도 걸릴 수가 없다. 3시간 동안 불법 약물을 투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인지, 네. 혹은 어떤 증거인멸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박동만 원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표면적으로 사실 보자면은 김건희 여사도 비상계엄에 대한 상황을 사실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일 성형외과에 방문한 게 아니냐, 이런 추론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다르신 겁니까? 몰랐다면 일상적으로 대통령실이나 관저로 불렀겠죠. 영부인이 신사역 4번 출구에 나타날 일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본인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경호원들과 경호 차량을 대동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나타나기 어렵고요. 저희가 처음 이 제보가 들어왔을 때 이 특정 차량과 차량 번호까지 특정해서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모 언론사 보도대로 CCTV 영상에서도 그 차량 번호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제보의 신뢰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 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윤석열, 김건희 여사를 못 알아보는 분이 있나요? 없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예. 제가 대정부 질의에서 김영현 국방부 장관에게도 8월 24일 날 이 특정 골프장에 특정한 시간까지 특정해서 정확하게 골프장에 간 적 있느냐, 대통령 내외가 본인은 예. 모르겠다고 했지만 결국 나중에 지금 다 사실로 밝혀진 거잖아요. 거기서 여러 도감청 의혹을 의식한 골프장에서의 회동들이, 군인들과의 회동들이 다 밝혀지곤 했는데, 이렇게 시각과 차량 번호까지 특정되면 그 제보의 신뢰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입출입 기록을 경호처 요원들이 가져갔는데 그 기록을 마음대로 요구하고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흔치 않습니다. 예. 경찰도 영장을 가지고 와서 가져가죠. 네. 의원님께서 또 몇 가지 부분은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 김건희 여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해당 관저로 부를 수 없는 이유가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준비하는 상황이라서 관저로 부를 수 없었던지, 예를 들면 박동환 원장을 아무리 신뢰한다 할지라도
군인들이 관제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시술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혹은 본인이 직접 병원에 방문해야 할 만큼의 이유가 있었다면, 만약 비상계엄 관련된 이유를 몰랐다면 사실상 병원 내에 있는 기록들, 서류들을 관련된 증거인멸 우려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상계엄에 대한 상황을 알았다면 큰 문제고요. 예. 이 여유 있게 3시간 네. 동안 방문하다가 황급히 1시간 전에 관저로 서둘러 복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지만 네.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 측 그 석동현 변호사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언급하면서 나중에 가짜로 밝혀진 그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그 밀회설, 그 재미를 본 수법의 리바이벌이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이 유언비어가 몇 탄까지 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십니까? 일단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법률 대리인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란의 공범이거나 방조법이거나 내란 선동하는 오히려 피혐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석동현 변호사요? 그렇죠. 네. 석동현 변호사가 아무 자격이 무자격자잖아요, 사실상. 윤석열 측이라고 하면 윤석열의 친구라는 의미인지 친구가 네. 이렇게 항변해도 되는 건지 지인 모르겠고요. 변호사. 그러게요. 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 병원 입출입 기록에 대해 성형외과 출입 기록에 대해서 확인하셨나요? 아니거든요. 지금 기자들이 황당해하는 게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지 않았다라는 발언만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하셨나요? 지금 여러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라고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죠? 라고 해서 황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시고요. 네. 누군가를 대변하고자 한다면 네. 혹은 지금 정식 변호사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부터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보고요. 저는 이렇게 근거와 물증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반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여야의 시선이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제 쏠려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그 내란 특검 및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그 기한을 오늘까지로 못 박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지난주에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시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실상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할 때는 아주 소극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정말 선정질서와 삼권분립에 맞춰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8개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 네. 유독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 그 제2요구권도 거부권도 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네. 아니 정말 기계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국정 운영을 위해서 했다면 8개 법안을 국무회의에 모두 다 상정해서 6개 법안은 뭐 제2요구를 한다든지 혹은 2개는 국무회의 의결에서 공포를 했어야죠. 왜 선택적으로 합니까? 이것 자체가 정치적인 계략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내란에 역시 공범 또는 방조범일 가능성이 매우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아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왜 본인이 취사 선택해서 어떤 건 거부하고 어떤 건 상정조차 안 합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사실 쟁점 6개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에서도 재검토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도 사실 하셨고, 한덕수 대행이 얘기를 하기를 이게 기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거부권을 행사했다기보다 많은 고민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 그게 그 말이죠. 예, 거부권 행사 후에. 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제 2개 특검이 공포나 그 제2요구권, 네, 거부권의 그 행사 시한이 내달 1일까지잖아요.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고심해서 숙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오늘 이제 정기 국무회의에는 이제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즉시 이제 탄핵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한덕수 총리가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아주 위법적 행위에 가담한 정황들이 좀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이 화요일에 있는 정기 국무회의가 아니라 빠르게 이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서 6개 법안에 대해서 본인이 취사 선택해서 거부했다는 점은 매우 적절하고요. 또 할지 안 할지 고민하겠다. 지금 저희가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네. 이미 공조본이나 특수본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은 또 이 검찰의 출석 요구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고 경찰 국조본에 혹은 또 공수처의 공조본에서도 여러 가지 심지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대통령실에 갔는데도 경호처가 막고 있지 않습니까? 물리력과 무력을 사용해서 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법치를 지금 준수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빠르게 특검법을 수용해서 진행을 네. 해야죠. 심지어 헌재에 이 어떤 헌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이 서류 예. 제출이라든지 증거 자료 제출 요구서마저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령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송달 간주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헌재가 결정하는 거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받지도 않고 있죠. 아니 헌재의 이 헌재 결정문에 헌재의 이 서류 목록마저도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대국민 담화에서 약속한 거 아닙니까? 여러 본인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겠다. 네. 이것 자체가 재판에도 임하지 않고 수사에도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대국민 담화마저도 대통령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탄핵 심판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네. 된다 보고요. 지금 상황은 이 검찰의 출석 요구,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또 헌재의 이 탄핵 심판. 송달까지도 다 모두 거부하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행위죠.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어제 민주당 노종면 그 원내 대변인이 꺼낸 이야기인데요. 오늘 특검법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다른 장관들까지 모두 탄핵하겠다. 그럼 국무회의가 의결을 하지 못해서 법안들이 자동 발효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까지 온다면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 그 국정 마비 논리가 더 힘을 얻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정마비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고요.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정마비를 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심지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더 비상시국으로 몰아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부결당론을 뻔뻔하게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국회의원 선거가 많이 남아서 뻔뻔하게 버티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내란 동조당이 되진 않길 바라고요. 국민의힘이란 명칭은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소한 내란죄를 동의하지 않더라도 내란의 힘까지는 과하다 할지라도 계엄의 힘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엄의 힘.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규탄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늘까지 아니라면 예. 오늘이 마지막 시한이라고 보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 총리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본인이 개최해줬다는 거, 소집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시에. 예. 그럼 사실상 내란의 공범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겠다? 그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이미 거부권 행사 또 특검법에 대한 국무회의 미상정 자체가 내란에 동조하고 있고 네. 저는 2차 계엄을 포함한 모든 지금 이 상황이 비상시국이다라고 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부총리가 오늘 중으로 오늘까지 네. 부디 최소한의 역할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특검법에 대해서 26일에 여야정 협의체가 열리잖아요. 이 협의체를 통해서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이런 좀 상황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합의안들이 나오길 바라고요.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가 아주 소극적 형태로 합의제 형태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사실상 여러 이미 탄핵소추안에 대한 부결이라든지 여러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든지 특검법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긴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국민의 민생과 또 대한민국 경제와 관련된 최소한의 조치들은 좀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역할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재명 대표도 참여하시고, 네, 또 권성동 그 당 권한대행인가요? 네, 또 네. 참석하시고 하니까 좀 그런 협의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